날카로운 시선으로 여의도 정치를 들여다보고 따끔한 훈수하시는 분이죠.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총 득표수 109표 가운데 69표로 삼선의 윤재욱 의원이 새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상대 후보로 나섰던 수도권의 4선 김학용 의원은 44표. 두 후보 모두 친윤계였기 때문에 사실 어느 때보다 좀 잔잔했던 조용했던 원내대표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선거 결과 김학용 의원과 윤재욱 의원, 글쎄요, 뭐 선수도 그렇고 수도권이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네임밸류에서는 김학용 의원이 조금 위가 아니었나 이런 평가들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 며칠 전에 다른 방송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집권 여당에서 예.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데 언론부터 국민들이 모든 대중들이 관심이 없다. 네. 누가 출마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는 사람들도 김학용, 윤재욱 뭐 그 사람들이 선거구가 어디야? 네. 존재감이 없다. 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보통 원내대표 같으면 리딩 플로어로서 그 원내대표를 누가 맡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른바 대야 이 정책이 바뀐단 말이에요. 원내 사령탑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대단히 다들 관심을 가지고 과연 그 윤 대통령과 그 사이는 어떠냐,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느냐, 그리고 당 대표는 또 어떠냐,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집중이 되는데 이번에는 솔직히 저만 하더라도 이 윤재욱, 김학용 이분들을 뭐 한두 번은 봤겠죠. 제가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한두 번은 봤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솔직히 저는 전혀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예. 다만 이 윤재욱 의원 경찰대 출신이다. 네. 뭐 언론에 그렇게 파장돼서 계속 경찰대 수석이다. 이것만 계속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어린 시절에 경찰대 수석 입학한 걸 계속 그렇게 내세우는지 경찰대 수석이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내세우는 게 있죠. 김성태 원내대표 때 네. 이 원내 수석을 했다. 수석 부대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드루킹 특검을 끌어냈다는 건데 민주당을 상대했다는 거죠. 예, 드루킹 특검 끌어낸 것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시에 단식 투쟁을 하면서 정말 그 나중에 잘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은 예. 건데 결국 그게 문재인 정권의 엄청난 흠집을 만든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정당성부터 흔들어 버렸으니까. 네. 그런데 이 윤재욱 이번에 이 당선자가 계속 그걸 내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윤재욱 당선인을 내가 폄하할 생각 전혀 없는데 네. 본인이 그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TK에서 3선을 했으니까 예. 뭐 다선을 자랑할 바도 아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경찰대 출신으로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이 딱 챙겨야 될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는 안보, 하나는 경제예요. 예. 그런데 경찰대 출신들은 특징이 하나 있죠. 군 미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보와는 좀 거리가 먼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걱정이 많아요. 경찰 복무를 이제 군대에 갔다 온 걸로 뭐 해주니까요. 그렇죠? 글쎄요. 예. 이런 분이 과연 원대로서 얼마나 대야 투쟁을 제대로 해서 네.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 같이 단결해서 같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킵시다.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솔직히 걱정이 많습니다. 예, 제가 축하는 못 해드릴 망정 이런 쓴소리를 해서 예.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예. 솔직히 깨놓고 말했어. 지금 당장 투표하면요. 집권 여당 망합니다. 뭐 벌써 선거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며칠 전부터 나오는 신문에 헤드라인들 쭉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당장 투표하면 망한다. 민주당도 이재명의 이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하지만 국민의힘을 대중들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국정 지지도가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갤럽이 또 하나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이번 주 발표를 금요일 하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1%포인트가 오르긴 올랐어요. 31. 뭐 지난번에 정도. 4%포인트 떨어져서 30까지 내려가는데 네네. 31%예요. 예. 국정 긍정 지지가 그렇고. 근데 부정평가도 예. 똑같이 올랐던데요, 근데? 근데 네. 부정평가가 이제 엄청난 거죠. 네. 거의 뭐, 2배 가까이 되니까, 2배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 부정평가의 원인은 역시 대일 외교 문제, 그게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바탕에는요,
지금 당장 투표하면 집권 여당이 망한다. 왜 망하겠습니까? 선거를 움직여갈 핵심적인 스타가 없는 거예요. 핵심적인 인물이 없습니다. 신선한 인물. 얼굴이 그리고 없다, 예, 선거에. 국민들에게 예. 자기 희생을 하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권 여당의 뉴스타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한동훈 차출설이 계속 나오는데 네. 차출하면 다 망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적어도. 그렇다고 보세요? 그 새로운 정치적 스타가요. 그 진짜 대중에게 함께 호흡하면서 지지를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신들의 잘못도 시인을 하고 네. 그것을 나는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하는 혁신하는 그 로드맵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것이 일치하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아바타의 느낌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동훈 장관을 앞으로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키워나가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총선에 차출한다? 다 같이 망하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요. 이 원인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왜 집권 여당이 이렇게 인기가 네, 없고 네. 왜 지금 당장은 망한다. 왜 지금 네. 국정 지지가 31%밖에 되지 않느냐. 네. 이 원인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도 제대로 짚어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 원인은 딴 게 아니에요. 소통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선 캠페인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은 앞으로 대중과 소통하겠다. 문재인 정권이 정말 소통을 하지 않았거든요. 기자회견을 1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같이 호흡을 하고 국정을 잘 매일처럼 브리핑을 해주고 뭐 기자들 김치찌개 끓여주고 예. 뭐 그런다 그랬잖아요. 예, 처음에는. 대통령과 함께 예. 함께 늘 호흡할 수 있는 네.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대중과 소통을 한 대통령이 있었다면 누군지 아십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네. 아니 모내기도 하고 같이 막걸리도 마시고 늘 기자들하고 뒤에 야 담배 한 대 주라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기자들에게 지금 민심이 어때 하고 얘기도 듣고 그리고 비교적 기자회견 할 때 미리 질문지 받고 하는 짓 없이 네. 질문하면 그 예컨대 새마을 운동이 어떤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니까 그 지주금 먹고 지주금 사는 거다. 그럼 사람들이 지주금이 무슨 뜻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사진을 찾아보니까 사투리인데 제각기 먹을 것을 제각기 챙기는 것이다. 자조자립 협동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 때보다 다 후퇴한 것 아니냐. 네. 이 소통하는데 특히 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실망이 큰 게요.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잘한다 다들 박수를 치고 있는데 한쪽에서 거부 반응이 나왔어요. 이거 위험하다. 윤 대통령께서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 준비되지 않은 예. 발언을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도어 스태핑 중단. 그 사이 이제 MBC와 충돌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기자도 잘못했죠. 슬리퍼 신고 와갖고 대통령 뒤통수에다 대고 고함을 질러댔으니까 대통령으로서도 화가 나죠. 그리고 밑에 참모들이 보면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도어 스태핑을 중단을 했는데 저는 잠정 중단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영구 중단처럼 보여요. 얘기가 없죠? 예, 거기다가 얘기가? 네. 그럼 도어 스태핑을 하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들처럼 근데 어떤 그 사안이 있으면 직접 기자회견을 하고 브리핑을 한다라든지 보통 2달에 한 3번 정도 많이 하는 분들은 한 달에 뭐 3번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기자회견장에 자주 나타나서 직접 대통령이 브리핑을 하고 특히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참모나 그 중요한 스태프들을 그 해임을 하고 새로 임명을 할 때는 반드시 직접 브리핑을 합니다. 용산 간 이유도 소통 더 하겠다고 간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이 국민에 대한 네. 예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이번에 레이디 가가인지 블랙핑크가 뭐 해임식인지 모르겠는데 예. 김성환을 쫓아내고 조태용을 주미대사를 넣었단 말이에요, 다시. 그리고 그것이 김태효 와의 알력설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어디 깃들 하나 때문에 낙타가 뭐 쓰러지겠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중첩이 됐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막역 지우지만 김성환을 할 수 없이 목을 쳤다. 그래서 또 그걸 김기현 대표는 업참마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업참마속? 참 그때 쓸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데 예.
대통령은 그걸 김은혜 홍보수석을 통해서 브리핑을 합니다. 나 이번에 조태용을 새로 국가안보실장에 챙겼습니다. 네. 앉혔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하라는 것은 김성한 조태용에 대한 예우 문제도 있지만 네. 그보다 더 떠나서 국민에 대한 예의인 겁니다. 국민에 대해서 예의를 좀 차려달라. 예. 직접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기자들이 만약에 궁금증을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네.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통령이 왜 지금 끼리끼리 문화에 젖어있느냐. 뭐 검찰만의 이 정부다 이런 야당의 비판에도 조금 또 그 낯색 하나 바뀌지 않고 계속 밀어붙였는데 저는 아까 저 뉴스를 쭉 점검하다가 이 방송 오기 전에 뉴스를 쭉 네. 점검하다가 깜짝 하나 놀라운 뉴스를 봤습니다. 어제 부산에 해운대 횟집 앞에 와장창 모였단 말이에요. 이 비공식 그 식사 자리인데 그 자리에 보인 사람이 한동훈, 장제원. 이 신문기자 찍은 것도 아니에요. 시민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제원이 있는 사진을 찍어갖고 일제히 SNS에 올리니까 네. 그것이 오늘 신문에 뉴스에 다 탔던데 시민들이 제보를 한 거죠, 말하자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날까지, 왜 부산까지 가셔서 예. 지금 이 끼리끼리 문화에 이렇게 만족하시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부산에 예컨대 엑스포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직접 그 발로 뛰신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부산에도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밝히지 않겠는데 뭐 이름 밝히죠. 예컨대 전재수 의원 같으면 네네. 민주당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 이왕이면 자 밥 같이 먹읍시다. 뭐 해서 같이 부른다든지 또 그리고 언론인들도 부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횟집에서 자유스럽게 민심도 듣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런 자리까지 장제원, 한동훈 이런 끼리끼리 문화를 보여줘야만 아주 했느냐. 측근 참모들하고만. 예.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그렇잖아요. 왜 이 일이요? 네. 처음이 아니라고 자꾸 국민들이 보이는가 하면 관지를 옮기자 말자 제일 처음에 한 게 문자 그대로 그 4인방 권성동, 장제원 그리고 이철규 그리고 윤한홍 이 권장 이윤 이 네 분의 부부를 모셔갖고 그래서 이너스클 얘기가 나왔단 네네. 말이에요. 이 이너스클 모임 아니냐. 저분들 실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만들어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다. 대통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왜 이렇게 자꾸 끼리끼리 문화에 젖느냐. 결국 그것은 도끼로 자기 발등 찍는 거와 똑같은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조금 마음을 여시고 네네. 좀 이 미국 대통령의 장점이 뭡니까? 민주당 의원에게 안 되면 비서실을 통해서 3번, 4번씩 전화해서 우리 아침에 티타임 같이 하자. 자신의 반대를 하는 사람에게 더 전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티타임을 가지거나 대통령과 브런치를 하려면 대통령에 반대해라. 백악관에서 내놓은 법안에 반대해라. 예. 그럼 반드시 티타임 하자고 전화 설득을 온다. 하러 들어온다 예, 이거죠. 온다. 전화도 오고 직접 사람도 보낸다. 네. 그러면 가면 대통령과 얘기도 하고 대통령의 그 고민을 듣고 예. 그 이유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야당이지만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풍토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솔직히 문재인 정부 때의 단점을 네. 크게 개선을 못 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참 이런 그 어떤 의미에서는요 섭섭함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안타까움도 있고 네. 조금 야구장에 가서 시구하는 시간에 그 얘기들 참 많이 하시네요. 예, 야당과 예. 좀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신임 원내대표가 출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글쎄요 국민의힘의 앞길 좀 쉬워 보이지만은 않는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제 김건희 여사 뭐 사진 관련된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김건희 여사의 사진 뉴스가 다수 기재된 사안을 놓고 갑론을박. 뭐 대통령실 홈페이지 뭐 영부인 사진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얼마나 많이 올라간 거냐? 대통령보다 더 부각이 된 거냐? 이것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글쎄요. 뭐 박지원 전 원장 권력 서열 김건희 여사가 1위다 또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사안을? 이 대통령보다 돋보인다 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네네. 그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사진, 공개하는 사진은요. 예. 그게 이 뉴스 사진이어야지 화보 사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를 내가 이런 말 하면 또 욕을 많이 들을 건데 정말 김건희 여사를 아끼고 좋아하는 그 분들, 특히 네. 우리나라 영부인은 지금 팬클럽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말 대통령 부인을 아끼고 좋아한다면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또 좀 드려야 됩니다. 뭔가 하면 대통령 부인이요.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하는 것도 좋지만 예. 화보 사진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사실 이 뉴스를 쭉 검색을 하다가 네. 이 정문 박람회에서 찍은 여러 사진들 예.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다 화보 사진이지 뉴스 사진은 없었어요. 다 화보 사진이에요. 혼자 찍은 사진도 많고 그리고 배경이라든가 포커스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같이 화보 사진이에요. 사진사가 사진을 좀 잘 찍는 거 아닐까요? 아, 그건 아니죠. 네. 예, 근데 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면을 찍어서 네. 아, 오늘 영부인의 일정이 이랬고 동선이 이랬습니다 하고 예. 공개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진이에요. 이런 지금 거 방금 좀 보이는 뒤는 날렸고 요- 작품 사진 예, 같네요. 완벽한 화보 사진이에요. 예.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진을 왜 공개를 하느냐? 야, 이 미친놈들아. 누구 욕먹이려고, 이거는, 예, 누구 변호사님이니까 욕먹이려고 이런 짓 하시는 하느냐? 말씀으로, 예. 대통령 홍보실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네. 대통령실 홍보실은요. 네. 예? 한 수 앞을 다 내다봐야 돼요. 예. 이 사진을 공개하고 네. 혹은 이런 말씀을 공개를 해서 그걸 대통령에게 누가 될지 안 될지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화보 사진인 것이 명백한 사진을 네. 그걸 영부인 사진이라고 해서 그걸 그런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약간 광고 사진 같은 느낌은 좀 나네요. 네. 좀 나는 것이 아니죠. 지나친 겁니다. 네. 지나친 건 지나친 거예요. 우리가 비판을 할 때는 예. 제대로 비판 말씀을 드려야만 네. 그게 교정이 되겠죠. 그런데 예. 정말 좀 심했어요. 나는 지난번에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좀 안 보이는 것이 예. 지금은 나는 윤 대통령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네. 지금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요, 혼자서 서문시장도 가시죠. 뭐 혼자서 여러 군데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이번에도 예. 박람회 가서 사진도 저렇게 많이 찍죠. 그 대통령 부인이 왜 자꾸 이렇게 외부에 자꾸 자기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느냐. 네. 그것이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정말 아직까지 시설을 받지 못하는 곳, 헐벗고 아주 어려운 곳, 이런 곳을 대통령 부인이 발굴을 해서 찾아가서 네. 거기를 위로하고 어떻게 대중의 시선이 올 수 있도록 예. 역할을 하는 거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공식 어떤 행사 이런 데서 대중의 시선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장소만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지금 집권 1년, 2년 때는 또 괜찮지만은 이것이 계속되면 3년, 4년 때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부인께서는 정말 일정을 체크할 때 가고 싶은 곳 한 10군데 있으면 한 5군데를 좀 줄여달라. 네. 그것이 오히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실에 계시는 참모들은 비서들은 저처럼 생각을 안 한 분들이 더 네.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죠.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친 묘소가 훼손됐다 논란이 일었었죠. 알고 봤더니 이재명 대표의 문중 인사들이 이 대표를 돕기 위해서 길을 보충하는 의식을 했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대표도 입장에 난처할 것이고 선처를 호소했죠. 유감을 표하면서 문중 인사가 왜 이 같은 사실을 이 대표 측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을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묘지 훼손 사실인데 당시에는 민주당도 패륜 행위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라고 비판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진짜 한편의 블랙 코미디처럼 돼버렸습니다, 변호사님. 블랙 코미디라기보다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예. 아니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자기 SNS에 이걸 공개를 했고 네. 그리고 민주당과 함께 이 패륜적 테러다. 네. 그리고 저승의 부모를 능욕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국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능욕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물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능욕했다도 어떻게 저승의 부모를 능욕했다
하는 표현을 쓴다면 그 표현 자체로서 자신이 스스로 돌아가신 부모에게 불효하는 네. 겁니다. 어떻든 본인이 그 생명기라고 되어 있는 돌이 그 2군데가 박혀가 있고 4군데가 파져가 있고 뭐 6군데 정도가 이 분묘가 훼손이 돼가 있고 그리고 분묘 위에 발로 갖고 다진 흔적이 있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그 흉매며 이게 흑주술이다. 흑주술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런 표현을 쓸 때는 알아보고 공부도 좀 하고 해야죠. 이 생명 그 기라고 하는 것을 누가 넣었는지 네. 아니 문중에서 했으니까 그걸 아무도 모르게 문중에서 극비로 했을 일은 만무합니다. 적어도 그 이재명 캠프 쪽에는 누군가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 협의가 됐겠죠. 했기 때문에 했을 겁니다. 강진에 있는 이 그 풍수지리에다가 이거 원래는 뭐 청자 전문가더라고요. 네. 이분이 그 무형문화재로 신문에 어떤 신문에 나와 있던데 이분이 또 풍수지리에는 또 대가인이신 모양이에요. 이분이 보고 아 기가 이렇게 방향이 좀 잘못됐으니 뭐 기가 반대의 방향이라고 그랬죠. 예, 기가 네. 허해졌다. 이래서 생명기라고 하는 돌에다가 그런 글자를 써서 네. 그 파묻고 또 구멍도 내고 위에도 다지고 한 건데 이걸 분묘의 주인과 그 후손과 이재명 대표와 전혀 상의를 하지 않고 했을 일은 마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쪽 캠프에 누군가에게는 보고하다 됐을 거고 허락을 받고 했겠죠. 그런데 어떻든 이렇게 해서 수사까지 의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까운 국가 수사력이 낭비가 됐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뭐 하얀 옷 입은 수사관들이 6, 7분들이 그 일대를 다 뒤지고 네. 조사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수사를 하니까 덜크덩 문중에서 아 그게 아니고 이거 우리가 한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한참 있다 고백을 했을까요? 글쎄요. 저는 참 이게 궁금한 게 네. 과연 처음에 어디까지 누구에까지 보고가 돼서 이 일을 했는데 왜 이재명 대표는 몰랐느냐 네. 이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또 뒤에도 깔끔하지 못합니다. 예. 이걸 그 선처를 바란다. 아 무죄죠. 선처를 바란다가 아니고 무죄죠. 분명히 허락을 받고 어떻게 문중에서 요청을 해서 그런 일을 함께 한 것인데 허락을 받았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변호사님.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선처를 바란다. 오히려 지금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특히 이것을 이 흑주술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으니까 정치적 반대자의 흑주술이다. 네. 이런 식으로 그 흉매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 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진지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예, 예. 정말 미안합니다 하고 특히 경찰 쪽에 나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국민의힘 측에서도 비난을 하고 참 이런 해프닝도 해프닝이 없는 듯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부터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순천 정원 박람회 다녀오면서 호남을 이제 처음으로 방문을 했는데 자, 석 달 만에 지금 이 대표 측 호남 행위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데요. 지금 거꾸로 이재명 대표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정말 답답할 겁니다. 그 사법 리스크는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잖아요. 대시어 지금 대장동 그 사건 이제 기소가 딱 되고 나니까 백현동이 본격적으로 지금 수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멀지 않아 백현동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나면 100% 구속영장 또 청구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또 체포동의안 문제가 또 국회에서 논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피부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자신을 따르고 믿고 자신에게 정말 입속에 혀처럼 굴던 그러한 가까운 의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네. 이건 아마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크게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뭐 그걸 변호사님이 확인하신 겁니까? 그걸 나무랄 수도 없는 게요. 아니 네네. 언론에 다 나오잖아요. 나무랄 수도 없는 게 특히 수도권의 민주당 의원들 네. 뭐 압도적 다수잖아요. 이분들은 하루하루가 표가 떨어져 나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나올 때마다 그 옆에 서 있던 자신에 대한 표가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총선태 위태롭다 이런 위기감을 느낀다. 그래서 지금 예. 로드맵을 제시해라. 당신이 언제 물러날지 네. 로드맵을 제시해달라.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비명계에서는 지금 당장 물러나는 소리도 아니다. 언제 물러날지 로드맵을 네. 제시해달라. 가을이냐 연말이냐
제시해달라. 이대로 총선을 못 치른다. 이대로 네. 총선 치르면 그것은 필패가 아니라 필망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재명 대표가 기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유일한 곳이 자기 고향인 안동이 아니고 호남입니다. 네. 근데 호남도 과거와는 달라요. 이 분위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전북도 아니고 전남, 광주 쪽, 전라남도 쪽인데 여기 이제 가서 열심히 나는 여기가 내 제2의 고향이다. 이제 이 얘기로서 자기 지지를 그나마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제 이런 분위기를 이런 이 바닥 민심을 네. 일으킬 수 있는 곳이 유일한 곳이 호남이라고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그렇다. 지금 분위기는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게, 과거에는 호남이나 영남에서 바람이 일어나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건 이제 지금 4선, 5선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남, 호남에서 바람이 일어나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지금 수도권의 의원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혀 정반대입니다. 수도권에서 바람이 일어나서 거꾸로 호남으로, 영남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호남 인구 중에 상당수는 수도권에 와 있단 말이에요. 수도권의 한 30% 넘게 호남 인구인데 네. 여기서 바람이 일어나서 호남으로 거꾸로 내려가야 되고. 수도권 민심 그만큼 중요하군요. 예. 영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에서 바람이 일어나서 영남권으로 내려가야 TK가 움직이고 특히 PK는 그때 가야 움직입니다. 이러니까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 과거에는 밑바닥 민심이 거꾸로 올라오는데 네. 전혀 아니다. 지금은 내려가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호남이 자신의 마음의 고향이다, 제2의 고향이다 이렇게 해서 호남 민심을 아무리 다독이고 호남 민심에 기대를 한다 손 쳐도 그것이 얼마나 효과를 보겠느냐. 네. 제가 보기에는요, 이재명 대표가 기회를 한번 놓친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때 체포동의안 가결시켜달라. 예.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가결을 시키고 자신이 법관의 영장실질심사에 나아갔다면 네. 아마 이재명 대표에게는 일구의 사법 리스크를 털 기회도 아마 있지 않았겠느냐. 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원세계 훈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